선선해진 날씨, 어느덧 가을 냄새가 나는 10월입니다. 10월은 세계 유방암의 날이 속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 유방암은 완치가 잘 되는 암에 속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발이 쉬워 위험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매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울산 지역 암센터와 함께하는 친절한 울닥터 시즌2 울산 사례암 특집. 이번 시간에는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과 권진아입니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유방암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의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울닥터에서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암 발생 현황을 보면 유방암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유방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방은 유즙을 생성하는 유선과 그 유선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으로 구성되는데 유방암은 대부분 유관과 유선에서 생기게 됩니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반면 사망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건강검진 활성화로 인한 조기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유방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몇 년 전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방 절제술을 해 이슈가 됐었는데요. 교수님, 아직 암이 발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유방을 절제할 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건가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성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유방 양측을 절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었는데요. 가족력이 있어 시행한 유전자 이상 검사에서 브라카1, 브라카2라고 하는 두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었습니다.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견되는 이상이 바로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브라카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젤리나 졸리의 영향으로 앞서 말씀하신 브라카 검사 그리고 유방 절제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방법이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70% 정도로 일반 여성의 확률이 3%인 것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방적 유방 전 절제술을 하면 100% 유방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유방암 위험을 90% 정도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의 향상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다수의 환자들이 유방암 위험도와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만족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적 수술 후에 수술 및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상실한 느낌, 성관계의 문제점, 일상의 스트레스 및 자신감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한 상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에서는 정기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이슈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와 예방적 절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지만 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 또 다른 유방암의 원인이 있을까요? 네, 사실 유방암 발생 위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즉 높은 수치의 에스트로겐에 장기간 노출 시에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요인들은 이른 초경, 늦은 폐경, 폐경 후 여성의 비만, 호르몬 대체요법 등이 있으며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만삭분만 연령이 높은 경우, 경구 피임제 사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 가족력이 1명인 경우에 1.8배, 3명인 경우에 3.9배로 유방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고지방식이나 비만, 음주, 흡연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쉽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방암에 대한 증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가슴에 멍울이 잡히면 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유방암 초기에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안타깝지만 유방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 유방암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가 함몰이 되었거나 또는 유방 피부에 부종, 함몰이나 색의 변화가 생기고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다면 꼭 검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교수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은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면서 멍울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위험성도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방 자가검진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2일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시행하는 것이 좋고,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잊지 말고 자가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 후에 멍울이 있다고 의심되면 부드럽게 유방을 눌러보고 유방을 움직여서 함몰된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방의 피부가 두꺼워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자가 진단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는 주기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검진 방법은 울산대학교 병원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일기 완치율이 98%로 매우 높아서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방암 진단 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기본적인 유방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촬영술은 현재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하, 좌우 두 가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필요시 유방의 특정 부위만 확대하여 검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 유방의 경우 검사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방 초음파는 유방 내에 유선 조직이 풍부한 치밀 유방에서 유방 촬영술에 보이지 않는 종괴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고, 이런 치밀 유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에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은 초음파 소견에서 60에서 80% 정도로 구별이 가능하며, 악성의 소견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악성 소견이 낮으면 추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이 진단되면 암 절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 MRI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밖에 다른 부위로의 전이 확인을 위해서 폐CT, 복부 CT, 뼈 스캔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유방암이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만큼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주기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0세 이후부터는 유방 자가검진을 통해 매월 체크를 해주시고, 35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유방암 전문의에 의한 임상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부터는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외과 권진아 교수님과 유방암의 원인, 증상, 검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대표적인 치료 방법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제거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발 병소인 유방암의 제거를 위한 유방 수술은 유방암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유방 부분 절제술과 유방 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암은 림프관과 림프전을 따라서 주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방암의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애과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수술 후 보조적 치료법으로 사용되거나, 수술 후 국소재발이나 뼈, 뇌 등에 전이된 경우에 완화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은 모든 환자에서 전체 유방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며 유방 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도 수술 후 결과에 따라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 또는 다른 장기의 암이 전이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며 대개 2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합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이 호르몬 관련 암이라 이와 관련한 치료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호르몬 요법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약 60에서 70%는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이 수용체와 여성 호르몬을 결합해 암세포가 성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보조 항호르몬 요법은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항호르몬 요법은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으로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표적 물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그 기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법도 있습니다. 표적 치료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약물 독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정상 세포를 덜 손상시키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헐투라고 하는 특정 수용체가 증폭 또는 과발현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방 재건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유방 재건술은 유방암 수술 후 유방을 최대한 정상과 유사하도록 복원하는 수술인데 실제로 본원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원에서는 유방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수술 횟수를 줄이고 원래 피부와 유방 형태를 최대한 유지해 미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유방암은 특히 여성성을 잃는다는 느낌까지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는 한쪽 유방이 없어지게 되면 유방암이 생겼다는 것 이상으로 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유방 재건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환자들의 미용적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방 재건술은 단순 미용 성형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수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주의가 필요한 증상은 수술 한쪽 팔이 붓는 림프 부종입니다. 림프 부종은 애과부 림프절과 림프관이 제거되어 조직 내의 림프액이 적절하게 흡수되지 못해 생기는 증상으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애초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한쪽의 팔에서 혈압을 재거나 피를 뽑거나 주사를 맞지 말라고 설명도 드리고 재활을 위한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대 병원에서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암 케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방사선 등 여러 가지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울산대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 암케어 앱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암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울산대병원 유방암센터의 의료진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울닥터 시즌2 세 번째 울닥터 권진아 교수님과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울산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친절한 울닥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